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인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ICBM 시설의 운용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시험 단계를 거쳐 실제 가동 가능한 단계로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8일 북한이 ICBM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정보 사안이나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 그리고 한국, 일본 방어 공약과 영내 평화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7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북중 국경 지역인 자강도 화평군 회중리에 ICBM 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지가 ICBM 장비를 갖춘 연대급 부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 기지에 ICBM을 단기간 실전 배치할 수 없을 경우 지난달 30일 발사한 것과 같은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그럴 경우 이 기지가 북한에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전략적 억지와 타격 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은 8일 BOA에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확인한 적 없는 최신 미사일 운용기지를 완공했으며 이 기지는 ICBM을 배치하기 위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가동 가능한 ICBM 보유 시점을 예측해 20년간 기지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미사일 기지와 비교할 때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단계를 이미 지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appears to be at the stage where it's finished or is just finishing development of its first prototypes. And once they lock the design, then they start producing operational missiles. Operational missiles are the ones that go to missile units. And then missile units train on them and deploy them, and if necessary, use them in combat.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이 미사일 기지가 중국 국경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면서 이는 중국을 방패 삼아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의도로 진단했습니다. This was done deliberately. It was done so that any raid to neutralize them or destroy them runs the risk of entering Chinese territory or upsetting the Chinese.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또 이 미사일 기지를 화강암 지하에 설계했다면서 북한이 이 기지에서 선제 공격을 벌인 뒤 적의 보복 공격에 이은 제2격까지 생각해 단단한 화강암 지하에 기지를 만들었다면 이 기지를 파괴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근래 들어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은 몇 년째 축소된 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직 미군 지휘관들은 미국과 한국의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필리핀해 미국 해군과 해병대, 공군 원정대가 일본 해상자유대와 함께 대규모 훈련을 벌였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근처와 미야코 해협, 루손 해협 등에서 지난 1일부터 실시된 노블 퓨전 훈련입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신속 통합기동 역량과 해상 거부작전 수행 능력 강화 훈련으로 미국 해병 원정대와 상륙 준비단의 동시 훈련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This was the first time since 2018 that two Marine Expeditionary Unit Amphibious Ready Group teams were operating together in the Indo-Pacific.
앞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합동 지휘소 훈련인 킨 엣지 2022 훈련을 수행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미군 해병대 병력 2,650명과 FA-18 전투기, 일본 육상 자위대 병력 약 1,400명이 참여한 레졸루트 드래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고 중국이 영내 영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육해공 전 영역에서 실기동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대북 외교 모색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을 이유로 몇 년째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않는 상황과 대비됩니다. 매년 3월과 4월 전쟁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2019년 공식 폐지됐고, 3월 키 리졸브 연습과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2019년 연합 지휘소 훈련으로 규모가 축소되거나 대체 훈련으로 진행됐다가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 상황으로 무기 연기 또는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무기 개발을 지속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미한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훈련이 계속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or heard a report of a U.S. carrier strike group operating in Korean waters or near the Korean Peninsula? Or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a U.S. fifth generation fighter training in Korean airspace? 제임스 셔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각각 별도의 방위 동맹을 맺고 있어 훈련 정도를 비교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3월로 예정됐던 올해 첫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4월로 미뤄졌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이며 당장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동맹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군사 준비 태세는 국방장관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일본과 캐나다 정상이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최근 잇따른 미사일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주스팅 투리도 캐나다 총리는 9일 정상 간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일본이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관련 대응에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캐나다 총리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캐나다군이 기여하고 있는 네온 작전 등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노력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거듭 확인했으며 캐나다 정부가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환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6개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중국 문제 등 영내 정세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무역 시스템의 부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 시장경제 조치들을 폐기하고 자력갱생을 위해 실패가 입증된 계획경제로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6일과 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덕훈 내각 총리가 대외 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 무역 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무역 자율화를 골자로 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추진했는데 지난해 노동당 8차 대회를 기점으로 자력갱생과 중앙경제통제를 강조해온 북한이 이제 무역도 중앙집권적 통제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도 국가가 성인권은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가 무역의 모든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 지휘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자원과 외화 관리를 통합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다 지배력을 가지고 관리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인 거고.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국가 유일무역제도는 돈이 되는 자원을 독차지해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낳았던 북한 내 특수기관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기득권층의 반발을 예상했습니다. 무역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에서 무역에 대한 내각의 통제로 넘어간다는 걸 의미하는데 특권기관들은 절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당 직속 무역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정말 내각으로 넘어가겠는가. 김덕훈 내각 총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되겠는가 하는 게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자력갱생을 위해 이미 실패가 입증된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일괄적 무역 통제는 상당 부분 민간 무역을 통해 북한의 장마당 경제를 더 위축시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장마당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일종의 준 시장 경제의 성격인데요. 국가가 만일에 이 부분을 통제하게 되면 시장이 인위적으로 왜곡되거든요. 가격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마당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조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교역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계획경제 방식의 무역 통제 체제 복원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미 북한 경제의 핵심 축이 된 장마당 경제를 중심으로 시장화와 개혁 개방을 더 강화하고 국가의 세수 창출 등 과감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계획 경제로 회귀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북한과의 모든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속한 북한 인권 특사 임명과 정보 유입에 집중해야 한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린즈 로이드 조지 W. 부시 센터 인권 담당 국장은 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인정과 존중에 목마른 북한 김씨 정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면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협상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기에 압박하고 창피함을 느끼도록 질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그러면서 핵협상에 인권 문제를 끌어들이면 비핵화 달성에 방해가 된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북한의 모든 핵 합의 파기라는 역사적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다며 문재인 한국 정부가 한국 내 인권단체를 단속하고 또 대북 정보 유입을 좌절시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북한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 자리를 조속히 임명해 대북 정책에 인권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나 대북 라디오 방송국들을 지원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더욱 활발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이용하는 잠수함이 정박돼 있는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수리나 기만 활동으로 의심되는 비정상적 활동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민간 위성사진을 토대로 신포조선소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5일에서 8일 사이에 안전구역 내 침투형 모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용 바지선의 위치가 서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바지선은 지난 2014년부터 줄곧 같은 자리에 정박해 있었는데 최근 위치가 옮겨졌으며 침투형 모함은 과거 북한이 고속정을 통해 침투 요원들을 일본이나 한국으로 침투시킬 때 사용한 배였다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SLBM 시험 발사를 했던 잠수함인 824 영웅함이나 침투형 모함에 대한 새로운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상대를 기만하기 위한 북한 특유의 전략이 가동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